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 톡톡 이나연입니다. 원기가 부족하면 가벼운 병도 깊어질 때가 많은데요. 특히 이러한 증상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곤 합니다. 따라서 젊고 건강했을 때는 잘났던 감기조차 나이가 들수록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감기는 노인성 질환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왜 감기에 잘 걸리고 오래가는 이유를 먼저 강의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명쾌한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노인성 질환 중에서 감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 60대가 넘은 70대가 넘은 이런 어르신들 중에서 감기를 끼고 산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놈 감기가 감기약을 먹어도 잘 안 낫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감기 예방 주사라든지 독감 예방 주사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맞아도 또 감기 비슷한 증상들이 계속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런 얘기가 오늘 되겠습니다. 노인 질환 중에서 첫째가 노인 질환 중에서 감기 증상과 똑같은 증상들, 이런 증상들 혼동하기 쉬운 이게 바로 허로증입니다. 허로증인데요. 이 허로증이라는 것은 몸이 허약해서 오는 또는 너무 노력과다해서 오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나이 먹은 것을 모르고 너무 무리해서 또는 나이가 듦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몸이 약해진 거 이로와서 나타나는 증상들 이것을 허로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증상들이 대개 어떠냐면 자꾸 식사량이 줄어요. 먹는 양이. 물론 나이가 들어도 배고파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식사량이 주는 게 특징입니다. 또 그것이 심해지면 이제 전혀 못 먹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게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정신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깜빡깜빡하고 식사량이 줄고 정신이 자꾸 깜빡깜빡하고 어두워진다, 혼미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슴, 등, 옆구리 등이 근육이나 뼈가 이유 없이 당기고 아파요. 그래서 가서 검사를 해보면 퇴행성이다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감기 증상 비슷한 게 뭐냐면 열이 혹 났다 식었다 그러면서 땀이 나고 가래 끓고 기침해요. 이게 감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자, 열이 났다 그러고요. 식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땀이 나고요. 그 다음에 기침하고요. 가래 끓고요. 콧물 나고요. 여기저기가 전신이 관절 같은 데가 쑤시고 몸살 감기 같잖아요. 허리라든지 등이라든지 가슴, 옆구리가 쑤시고 아프단 말이에요. 관절이 쑤시고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열이 났다 식었다 그러고 땀이 나고 기침하고 가래 끓고 콧물 나고 영락없이 감기예요. 그래서 본인들 자신도 감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저기를 가보아도 감기 치료를 해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안 나.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 몸을 보호해주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보약을 쓰면 이러면 감기 증상 이게 나아요. 기침, 가래 끓는 거, 그다음에 콧물 나고 재채기 하고 땀 나고 열 났다 식었다 하고 하는 것이 몸을 보호해 주니까 낫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호로증이에요. 이게 바로 어르신들이 많이 겪고 있는 감기예요. 그럼 이게 왜 오느냐? 이것은 바로 진액이 고갈돼서 또는 기가 부족돼서 또는 혈이 부족돼서 모든 게 고갈되고 부족돼서 오는 병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호루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떠냐면 눈도 뻑뻑해지고 입도 마르고 목구멍도 침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콧속도 마르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머리도 까실까실하면서 탈모도 되고 하얗게 변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말라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요? 사람이 작아져. 키도 작아지고 체중도 빠지고 자꾸 말라 들어가.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 등치가 커지는 사람은 배낭과 심장마비 와요.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라 들어가고 차츰차츰 해 가는 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적절하게 몸을 보호해 주는데 이 보약이라는 것은 꼭 약만 있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서 보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은 고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고기를 못 드는 사람이 있고 전혀 또 종교적인 이유로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굉장히 빨리 늙어버립니다. 실제로 음식 학자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먹어서 양기를 보충해 줘야 된다. 음식을 잘 드는 사람들이 장수한다. 연세가 90이 넘었는데도 잘 들어요. 이 허리 하나 꽂고 저기 구부러진 데가 없어요. 근데 모양은 보면 90 노인네야. 그런 사람들이 장수를 해요. 그래서 잘 드는 게 보약이에요. 한약만이 보약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기나 음식으로서 섭취를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전문 한의사의 진찰에 의해서 적당하게 보약을 써서 면역력을 키워줘서 호로증의 증상들이 안 나타나게 하면은 감기가 치료될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감기 같은 것이 계속되는데 왜 이게 치료가 안 되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감기가 왜 오래도록 치료되지 않는지 그 원인에 대한 강의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치료 사례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기억에 남는 치료 사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70세의 건장한 어르신께서 감기가 떠나지를 않고 머리가 늘 아프고 오슬오슬 춥고 땀을 흘리며 관절들이 아파서 고생을 하는데 감기 비슷한 증상이라서 감기약을 들어도 잘 치료되지 않는다고 내원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땀도 많이 흘리는데요. 영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각종 검사를 해보아도 원인을 알 수 없으며 치료도 되지 않는다고 내원하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신 편이다 보니까 여러 병력이나 수술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2년 전에 심장 박동기를 넣는 수술을 했고 5년 전에는
전립선 수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0대 노인이라는 것이며 2번의 큰 수술을 했으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앞에서 언급한 증상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으나 노인들은 우선 대병 후에, 즉 큰 수술 후에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허로증과 대병 후에 나타나는 허로증을 함께 치료하는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앞에서 언급하신 어르신도 이런 원리에 따라서 대병후를 치료하니 그렇게 감기 비슷한 게 몸 상태가 나쁘던 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보람있고 신기한 사례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한약을 처방해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분에게는 음양 기혈을 보호해주는 가미 십전탕이라는 것을 투여했습니다. 어르신들 중엔 진료도 없이 관광지나 해외에서 파는 한약을 들고 부작용이 나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분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할머니께서 여행을 다녀오시면서 장사들의 혹하는 소리에 속아서 정체불명의 약을 들고 고생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약은 반드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그 원인과 치료, 체질을 맞춰서 치료해야 올바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약도 반드시 부작용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겨울철 어르신들의 감기가 유독 더 깊고 오래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는데요. 사실 감기인 듯 하다가 조금 지나고 보면 더 큰 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 무엇 때문인가요? 네, 겨울, 즉 날씨가 점점 차지면 만물들이 깊이 잠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생을 잘 지키면 한사에 상하지를 않습니다. 위생을 잘 지키지 못하고 한사에 감촉된 것을 한의학에서는 상한이라고 합니다. 사철 날씨에 상하면 병이 생기게 되는데 이 가운데 상한 병독이 가장 심하게 몸을 상합니다. 쌀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한사가 침범하면 곧 병이 생기는데 이를 상한병이라고 합니다. 한사가 침범해도 그 즉시에는 앓지 않고 한독이 살 속에 잠복하면 그것이 봄이 되어서 섭생을 잘못하면 온병으로 변하기도 하고 여름에는 서병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서병이라는 것은 온병보다 열이 심하게 나는데요. 봄, 여름에 온병과 열병을 많이 앓는 것은 겨울에 한사에 감촉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상하는 대병이라고 합니다. 즉 병이 엄중하다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이럴 때 약을 잘못 쓰면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병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너무 추울 때는 보온을 잘 해야 하며 추위를 무릅쓰고 너무 심한 운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나 연세가 많은 분들이 면역이 약해졌을 때는 더욱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감기를 가볍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감기하면 추위 때문에 걸리는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섭생을 잘못 지켜서 감기가 오기도 하나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과식해서 특히 저녁을 과식해서 으실으실 추우면서 콧물 나고 재채기하고
여기저기가 쑤시면서 고열이 나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로 봐서는 감기지만 사실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식적이나 식체에 의해서 감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이든지 잘 먹는 사람들, 식욕이 좋은 사람들한테 이런 현상들이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녁 과식 말고도 섭생이 원인이 되기도 하나요? 네, 다른 섭생이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음주 과다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만 마시면 감기같이 컨디션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들은 조금만 과로하거나 조금만 과식하거나 조금만 신경 써도 감기 기운이 나는 듯 하다가 잘 치료되지 않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면역력이 약하고 원기가 부족돼서 그렇습니다. 자라는 아이들도 제구실이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커가면서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겨울 감기라도 어르신과 아이들이 다르므로 원인을 잘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정말 같은 감기여도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달리해야 한다는 점 배워갑니다. 그렇다면 겨울감기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인에 맞게 섭생을 잘 하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섭생을 잘 하지 않고 약만 먹는다고 감기가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맥을 통해서 또는 침치료를 할 것인가 또는 한약을 투여할 것인가를 진맥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특히 연세가 많은 노인들은 원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감기가 많기 때문에 몸을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면서 감기를 몰아내야 합니다. 병을 이기는 힘이 없으므로 감기도 잘 오지만 또 감기가 잘 치료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하지만 어떤 병이든 정말 치료만큼 예방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감기 예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감기를 예방하려면 첫째, 무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로는 만병의 근원인데 특히 어르신들이 과로하면은 감기 비슷한 증상들이 당장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한약 투약이나 침 치료 등으로서 평소의 몸 상태를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한사가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즉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병사가 얼씬하지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피부가 희면서 피부가 말랑말랑한 사람들은 특히 겨울에 한사에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네, 정말 병을 치유하는 것만큼이나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의 감기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또 다른 치료 사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떤 치료 사례 가져오셨나요, 박사님? 네, 이번에는 이제 77세의 남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자주 추운 기가 있는 것이 젊어서부터 그렇다고 했습니다. 추운 기가 자꾸 돈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거나 술 한 잔을 들면 조금은 괜찮아지는 듯한데 영 기분이 나빠서 자꾸 추워지니까 기분이 나빠서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분이 추운 기가 있다고 가서 여기저기 가서 얘기를 하니까 잘 이해를 하지 못하더랍니다. 또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를 않더랍니다. 그런데 팔미환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부자가 들어가는데요. 이 팔미환이라는 남자의 근본을 따뜻하게 해서 든든하게 해주는 그러한 한약을 들고 이렇게 추운 기가 있는 감기 비슷한 증상들이 없어져서 매우 기분이 좋다는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분은 여러 가지 한약을 들었는데 설사를 해서 다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팔미환이라는 부자나 육개가 들어가는 팔미환이라는 약은 바로 장을 따뜻하게 하고 위를 따뜻하게 해주니까 설사가 날 리가 없죠.
또 이런 것은 원기를 돋궈주고 명문화를 든든하게 해주니까 설사를 하지 않고 많은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이것을 들고 기운도 나는 느낌이고 원기도 좋아지는 느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도 잘 자고 피곤도 덜하며 허리가 항상 아파서 고생을 했는데 허리의 통증도 덜해졌다고 했습니다. 네, 정말 한약이 몸에 잘 맞아서 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생김새적인 특징에는 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이분은 이제 귀가 큰 게 특징이었습니다. 귀가 크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콩팥 힘이 약하다는 뜻도 되고 하나는 기가 부족되기 쉽다는 뜻도 됩니다. 코도 길게 내려먹었고 얼굴이 붉습니다. 두상이 큰 편이고요. 170에 90kg니까 아주 체격도 굉장히 건장했습니다. 이때 얼굴이 붉은 것은 심장이 선천적으로 허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밑에 활이 약해서 허화가 떠서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얼굴이 붉으면 심장을 좋게 해주는 청리자감탕이나 고암심심한 구원심심한을 생각할 수 있으나 후천적으로 명운화가 쇠해서 그렇다면 밑불이 약해서 허화가 또 올라가는 것이니까 명문화를 좋게 해주는 팔미환을 투여해야 좋아지는 것입니다. 네, 얼굴이 붉은 것도 선천적인 것이냐 후천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두상도 크셨다고 하는데 두상이 큰 것도 또 영향을 끼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긴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볼 때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다 봅니다. 얼굴이 크냐 작으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성은 두상이 작아야 하고 남성은 두상이 큰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남성도 두상이 유난히 크면은 양이 허한 것으로 봅니다. 이 환자분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허약함이 더욱 심하게 드러나고 결국에는 근본이 허약해진 것인데요.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고 허리다리가 냉해져서 추위를 많이 타고 허리 통증까지 생긴 것입니다. 물론 다리의 통증도 있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명도 얻었었는데 이것도 같은 과정을 거쳐서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환자분이 불편해했던 증상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분은 이제 자주 추운 기가 있던 것이 젊어서부터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명문이 약하고 몸이 찬 체질이라는 뜻도 됩니다. 운동을 알맞게 하거나 술을 한 잔 정도 들면은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조금 덜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감기를 무척 심하게 앓았고 먹는 것이나 수면은 괜찮은데 감기를 앓은 영향인지 따뜻한 봄인데도 약간 추운 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허리 협착증이라든지 다리 저림 이러한 증상들도 있었고 술을 안 들면 대변이 정상적으로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본다고 했고 이분은 술을 안 들면 자꾸 변비가 생기려고 해서 야채도 많이 들고 걷는 운동도 해야 되고 젊을 때는 설사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전에 심하게 운동을 하거나 하면 허리 등으로 뻐근하고 요즘은 보리쌀을 들어서 그런지 계속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차는 이러한 증상들도 있으면서 아스피린도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술했던 이력은 없으셨나요? 이분은 전립선 수술을 한 적이 있고 심장에 스프링을 3개나 넣었다고 했습니다. 치아 임플란트도 7개나 했다고 했는데요. 치아가 썩어서 들어간 것이나 또 무리해서 잇몸에 탈이 나서 했다고 했지만 이분은 수면 무호흡으로 마스크를 쓰고 잔 지 15년이 되었고 깊은 잠을 자는데 자고 나면 춥다고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춥다는 것을 불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정말 77살이라는 나이를 고려를 해도 정말 건강이 안 좋으셨던 것 같은데 큰 수술도 하셨으니까 복용했던 약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많았습니다.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심장약, 또 갑상선 저하약, 당뇨약을 복용 중인 상태였습니다. 예전엔 한약을 복용한 적이 있었는데 설사를 해서 상당히 곤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약을 복용하다 중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설사를 하지 않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했으며 변도 좋아지고 잠도 잘 자고 피곤이 덜하면서 힘도 난다고 했습니다. 척추 수술을 했는데 척추 허리도 아프지 않았고 추운 것도 훨씬 덜하다고 했습니다. 네, 효과가 좋았다니까 정말 다행인데요. 이렇게 어르신들의 감기 치료 사례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또 다른 치료 사례 어떤 것이 있나요, 박사님? 이번에는 65세 여성이 조금만 찬바람을 쐬면 코가 막히고 재채기, 기침 감기를 하고 으실거리고 편두통이 있다고 해서 내원했습니다. 감기 예방 주사도 맞았고 폐렴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왜 이렇게 감기가 계속 걸리는지 모른다고 하니까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랍니다. 네, 그렇다면 맥이나 생김새는 어떠셨나요? 얼굴이 각이진 기과형이었고 하관이 통통하게 생긴 그러한 형이었습니다. 얼굴은 넓적하게 생겼으면서 검은색이었고 맥은 86, 88, 80맥, 86으로서 감기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기 맥이 아닌데도 감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처방 어떤 걸 해주셨나요? 네, 얼굴이 각이진 기과형이라는 것, 또 눈, 코가 내려먹은 체질이라는 것, 이런 것을 보아서 곽향정기산이라는 걸 투여했습니다. 정기입니다. 기과형이니까 정기, 기를 돋궈주는 약이죠. 이 약을 투여했더니 감기 비슷하게 이렇게 으실으실 춥고 이러던 것이 많이 호전되었고 겨울이면 맨날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데 이러지 않아도 견딜 수가 있었으며 코로 뒤로 넘어가는 증상 또 이러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이런 증상들이 많이 좋아졌고 한약을 연속해서 2제를 복용한 후에는 여러 가지 경우에서 많은 효과가 있었는데요. 마스크도 안 쓰고 감기 기침을 하면 비린내 같은 것이 났었는데 이런 것도 훨씬 덜해졌고 옆구리도 아팠었는데 이런 현상도 없어졌다고 하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제를 복용하면 나아지던 증상이 2제를 복용하니까 확실히 더 나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감기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한방치료 받아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의 감기 치료 사례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어떤 사례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 64세 여성이 1년 내내 감기로 고생한다고 내원했는데 보중 익기탕과 생맥산이라는 것을 투여 후에 좋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1년 내내 감기를 고생하는 게 특징일 뿐만 아니라 여름이 되면 특히 맥을 못 추고 너무나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무섭다고 했어요. 또 얼굴과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고 다리에 힘이 없으며 소변이 잦으면서 특징적인 것은 20년 전에 자궁을 적출했다고 했으며 배에서 물혹이 있어서 제거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중 익기탕합 생맥산을 처방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한약을 투여할 때는 흠을 보완해서 인체를 활성시키는 것이 한방치료의 특징입니다. 이분은 첫째 노인이라는 점, 둘째는 자궁을 적출했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름이 힘들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원기가 부족되기 쉬운 현상,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원기가 부족돼서 나타나는 흠을 보완하는 처방이 바로 보증이 기탕이고, 이 처방으로 원기를 돋구어서 외기에 적응하는 면역력을 키워주니까 바로 항상 감기 비슷한 증상 있었던 것이 좋아지면서 여기저기 아프던 이런 현상도 좋아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환자 말로는 기운이 번쩍 난다고 할 정도로 효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사실 보증이탕과 생맥산이라는 약은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좋은 약입니다만, 이 약을 아무나 든다고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 맞게, 체질에 맞게 흠을 보완해 주어서 그 원기를 돋아줘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과 함께 어르신들의 감기의 한의학적 원인과 그 치료 방법까지 함께 들어보시고 오셨습니다. 한방톡톡, 평소 궁금했던 한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날이 쌀쌀해질수록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져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통 이럴 때는 수분 크림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피부과를 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한약에서도 피부에 좋은 약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사물탕이라고 합니다. 이 사물탕 또 어떤 것인지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어떤 약인가요? 금방 이제 사물탕이 그 피부 건조한 사람들한테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피부가 특히 여성들이 마르면서 피부가 건조한 경우, 마르면서 살이 자꾸 말라 들어가요. 그러면서 피부가 건조한 경우에는 사물탕이 아주 좋은 약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가 마르면서 건조해져 가면은 피부가 거칠거칠할 뿐만 아니라 그게 심해지면 가려워집니다. 근데 이 가려움증이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냐면 야간으로 더 나타납니다. 이럴 경우에 사물탕이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그런데 이 사물탕은 당귀, 청궁, 숙주향, 백제약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한의학적으로 기가 막힌 약입니다. 이 사물탕이라고 붙인 이유는 이같이 4가지 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물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물탕은 혈액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을 보호하기 때문에 혈이 영화를 누려서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월경을 순조롭게 해주고 빈혈과 냉증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냉증이라는 것은 혈이 부족돼서 오는 냉증입니다. 또 장을 부드럽게 해서 변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말하자면 혈이 부족돼서 혈이 조해서 변비가 오는 경우에 사물탕을 쓰면 보혈을 시켜서 장을 부드럽게 해서 변이 수월하게 나오게 해주는 것이죠. 또 산후나 유산 후에 혈이 부족돼서 피로하거나 갱년기 장애, 기미 또는 멍이 잘 드는 경우에 아주 좋은 처방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들어보니까 저도 한번 처방을 받아서 먹어보고 싶어지는데요. 이렇게 여성들에게 특히 좋은 약인 것 같습니다. 생리불순이 있는 여성분들은 꼭 한번 복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 생리불순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생리통이 심하다, 또는 생리가 거르지 못하다, 생리가 자꾸 앞으로 당긴다, 생리가 늦어진다, 모두 다 사물탕이 주제가 돼서 거기에 이것저것을 체질에 맞게 가감해서 투여해서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사물탕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함부로 쓰면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사물탕이 혈허에 쓴다고 했는데 이 혈이 허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 눈이 큰 사람, 입이 두툼하고 크게 생긴 사람, 얼굴이 갸름하게 생긴 사람, 털이 많은 사람, 또 피부가 건조한 사람, 멍이 잘 드는 사람, 오줌 소태가 잘 오는 사람, 엉치가 뼈가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바로 혈이 허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들한테 그 사물탕을 쓰면 이러한 모든 증상이 좋아지면서 손발이 따뜻하고 하복부가 냉한 사람들한테 하복부에 혈을 보충해 주면서 하복부가 따뜻하게 되는, 그래서 하복부 냉한 사람들한테 잘 맞는 처방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생김새적 특징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그래서 검사상에 어떤 수치를 받아오더라도 한의학적 기준에 따라서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피부가 건조하고 거친 분들도 사물탕이 잘 맞는 그러한 체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물탕이 정말 좋은 약이지만 맞지 않는 체질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체질이 주의를 해야 하나요? 사물탕은 위장이 약해서 소화 장애를 자꾸 겪는 사람, 위가 무력한 사람, 조금만 잘못하면 설사를 잘하는 사람들, 또 먹어도 쉽게 허기증이 생기는 분들한테는 신중하게 투여를 해야 합니다. 약의 효능을 보고 복용하기보단 간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자신에 맞는 약을 처방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방 상식을 쌓아가는 한방톡톡. 오늘은 사물탕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어르신들의 감기의 한의학적 치료법과 사물탕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